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의 윤진수 교수입니다. 안검하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선천성 안검하수에 대한 비디오입니다. 안검하수는 기능이 다양합니다. 눈꺼풀 올리는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수술 방법을 정하게 되겠는데 선천성 안검하수인 경우는 눈을 뜨는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최대 눈꺼풀 올림근 절제술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이마근 걸 기술입니다. 눈꺼풀 올리는 근육의 기능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마를 붙잡고 못 뜨게 한 다음에 자를 대고 눈을 위로 치켰더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왼쪽 눈은 쉽게 올라가는데 오른쪽 눈은 위로 치켜 떠도 눈꺼풀이 안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올라가는 정도가 4mm 미만일 때 눈꺼풀 올린 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있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다. 그러면 선천성 안검하수로 우리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마근걸 기술을 하는 거는 눈을 뜨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근육에 이마근을 이용해서 눈을 띄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마근이 눈을 뜨는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눈꺼풀 판과 요 이마근 사이에 어떤 걸기 재료를 이용해서 이마근이랑 연결해주는 수술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주로 많이 쓰는 게 여기 왼쪽 하단에 펜타곤이라는 오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쓰는 이건 실리콘 로드를 이용해서 이마 쪽에서 쭉 당겨줄 때 많이 사용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방법으로 주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사용하는 재료 중에 이제 실리콘 로드가 있습니다. 이 실리콘 로드는 장점이 탄성이 있어서 늘어나요. 그래서 아무래도 감는 게 좀 덜 하고요. 각막 보호 기능이 좋죠. 지금 국내 상황이 이 3세 미만만 이 실리콘 로드를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성인까지 다 사용이 됐었는데 이게 여러 회사에서 단종이 되면서 미국의 어느 한 회사 정도만 생산이 됐어요. 그래서 식약처를 통한 수입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공급도 어렵고 그래서 3세 미만만 사용할 수 있게 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실리콘은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단점 하나는 재발이 다른 거에 비해 좀 잘 된다. 그래서 한 30% 정도는 중고등학교까지 쭉 괜찮은데 나머지는 이제 바깥쪽이 약간 떨어지면서 다른 재료를 이용해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아이도 보면 오른쪽 눈에 선천성 안검하수가 있고요. 이거 이제 수술 후 일주일째 이마근 걸기술을 이용해서 눈이 이렇게 탁 떠진 사진입니다. 약간 크죠?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크게 해놔야지 한 달에서 6개월까지 살짝 떨어지면서 이제 맞춰집니다. 여기 이 눈을 올리니까 반대쪽 눈이 약간 작아진 거 볼 수 있죠? 이게 헤링 법칙이라 그래서 안검하수 한쪽인 경우에 수술하고 나서 반대쪽 눈이 좀 작아졌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눈은 또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었죠. 왼쪽 눈은. 그래서 이 눈 크기도 이제 수술에 잘 또 어떻게 변하는지 봐야 됩니다. 우리 이쪽 눈도 오른쪽이 안검하수가 있는데 이제 실리콘을 이용해서 굉장히 예쁘게 잘 올라오는데 약간 크죠. 시간 지나면 또 비슷해집니다. 성인에서는 예전에 이제 많이 썼는데 실리콘을 이제는 사용할 수는 없지만 성인에서는 실리콘 로드를 쓰든 뭐든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이마근 걸기술을 할 때 눈을 감아보라고 합니다. 이제 감았을 때 이제 어느 정도 톨러러블 하다. 내가 이게 괜찮다. 이 정도 감는 거 괜찮아요. 했을 때 딱 이제 환자랑 잘 상의해서 거울도 보여주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눈 크기 조정 수술을 합니다. 근데 소아에선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실은 눈 크기를 제일 잘 맞출 수 있는 시기는 중1, 2 이후에 부분 마취로 하면 훨씬 더 예쁘게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의 단점은 이런 유과종이 생길 수 있다는 건데 굉장히 드물지만 있습니다, 정말. 이게 이물 반응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실리콘 빼고 다른 재료로 또 올려줘야 됩니다. 실리콘 외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두 번째가 흔하게 사용하는 것이 이제 근막입니다. 이거 내 허벅지에서 옆에를 째고 이렇게 한 2cm 내 다리 근막을 떼서 이제 눈꺼풀 올리는 장면인데요. 이제 자가근막은 저는 요즘 거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한국공공조직은행에서 이제 기증자 근막을 제공을 합니다. 내 다리에서 떼면 그만큼 또 흉터도 남을 수 있고 수술이 길어지고 큰데 이 동종근막 같은 경우는 거의 자가근막처럼 뭐 쫀쫀하다고 할까요? 조직 굉장히 아주
퀄리티가 좋습니다. 질이 좋고 사용해 보면은 수술 후 결과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거의 굉장히 선호하는 재료입니다. 이렇게 근막을 이용해서 눈꺼풀과 이마랑 연결해서 당겨주는 장면이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수술 직후에 보면 눈이 굉장히 예쁘게 잘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마를 통과하기 전 사진이죠. 지금 이 이후에 수술할 게 많습니다. 쌍꺼풀도 만들어야 되고, 이마 열어야 되고, 이마랑 통과시켜야 되고, 이마에다가 또 이 근막 연결 또 이렇게 부착시켜줘야 되고, 좀 복잡합니다. 실리콘 로드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수술입니다. 그 선천성 안검하수의 하나의 또 새로운 어떤 타입이 있는데 이게 눈꺼풀 틈새 축소 증후군입니다. 블레파로파이모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선천성 안검하수는 이제 유전성이 좀 강하고요. 그다음에 눈꺼풀 쪽에 이 안쪽 눈구석 주름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을 보이고 가로 길이가 굉장히 짧죠. 그렇기 때문에 이 틈새 축소 증후군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저 키는 여기서는 이 눈꺼풀 안쪽에 그 내안각 성형술, 저 앞트임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앞트임은 절대 좁아지지가 않고요. 여기 내안각 인대를 잡아서 그걸 뼈에 걸어줘야 됩니다. 그때 중요하게 이제 눈물 주머니라든지 뭐 여기 혈관들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구조들이 있고요. 요 앞에를 잘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막은 걸기술을 해서 눈을 크기를 띄워줍니다. 이제 크면서 성장하면서 눈이 약간 넓어질 수가 있어요. 뒤트임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수술이고요. 그래서 눈을 조금씩 더 키우고 올려주고 그래서 여러 번 수술이 한 번으로는 끝나지 않고 몇 번의 수술이 필요한 케이스들입니다. 언제 수술하는 게 좋을까? 수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시력이죠. 시력 발달이 잘 되도록 눈을 올려줘야 되는데 약시를 고려해야 됩니다. 약시라는 거는 아무리 안경을 껴도 시력 교정이 안 되는 걸 약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동공에 불을 비쳤을 때 동공 중앙에 불빛이 탁 비치는 그 위치를 봐서 눈꺼풀과 너무 붙어 있으면 그 시야가 너무 가려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수술을 조금 서두르고요. 18개월에서 2살 요때 두 돌. 또 턱을 너무 치켜들거나 이마를 많이 써서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 그 불편함을 잘 판단하셔서 부모님과 상의해서 수술 시기를 좀 앞당겨 주기도 하고 너무 경증일 때는 빨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맞추기 더 어렵거든요. 눈을 너무 크게 올리면 안 되는 안검할 수도 있어요. 중증 근무력증이라든지 또는 더블 엘리베이터 펄시나 CPO 뭐 이런 신경과적인 문제가 있는 안검하수 이런 경우는 눈 운동 장애가 눈이 잘 원활하게 안 움직이는 뭐 사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눈 운동 장애가 같이 동반된 안검하수인 경우는 각막 보호 기전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술을 너무 예쁘게 크게 올리면 안 되는 안검하수입니다. 그냥 토안을 잘 견딜 수 있을 정도, 각막이 보호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안검하수 교정 정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경험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르커스건 증후군은 간혹 있는데요. 입을 벌리거나 음식을 씹거나 또 뭐 빨대로 뭐 물을 빨 때 턱을 움직일 때 눈이 갑자기 탁 커지죠. 막 바들바들 떨리고. 이 얼굴 싱카이네스라고 합니다. 턱 저작 운동에 관여하는 날개근이 5번 신경이 눈꺼풀 올린근에 분포하는 3번 신경하고 이상 연결이 돼서 발생하는 증후군입니다. 안검하수 증상이 미미할 때는 그냥 경과 관찰을 하고요. 편안한 상태에서 눈 크기가 좀 많이 심하게 안검하수가 심하다. 그러면 우리가 실리콘 로드 같은 걸 이용해서 또는 뭐 근막을 이용해서 이막은 걸기술을 하면 눈이 그 입 벌리고 할 때 커지는 정도가 생각보다 많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수화는 전신 마취고요. 그리고 이마 절개선에 우리가 그 꼬맬 때 이거 녹지 않는 실로 합니다.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녹지 않는 실이 튼튼하기 때문에 잘 이렇게 덜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벌어지지 않게 이 녹지 않는 실로 하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는 이 이마 절개선의 신을 제거를 해주고 또 거기에 이제 스트립을 붙여가지고 이 스트립으로 좀 더 단단하게 벌어지지 않게 해줍니다. 한 달간은 비비지 않게 잘 봐주셔야 되고요. 잘 때는 뭐 잠자리 안경, 보안경을 끼워줘서 아이가 비비지 못하게 하는 게 좋고
또 수술 후 한 달 정도가 가장 토한, 그러니까 안 감기는 거, 그게 제일 심하기 때문에 잘 때는 연고를 넣고 낮에는 인공눈물 넣어주는데 인공눈물 넣기 어렵잖아요, 아이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래 눈꺼풀 약간 위로 마사지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실리콘 로드는 이제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시기는 뭐 당장 떨어졌다고 바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가 불편하지 않으면 뭐 중학교 때 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 시기는 뭐 학교 가기 전에 다시 해주기도 합니다. 쌍꺼풀 바깥쪽이 잘 풀려요. 이거는 미용적인 부분인데요. 성인이 돼서 그 좀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쌍꺼풀 바깥쪽이 풀린 것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소아에서는 너무 미용적인 어떤 쌍꺼풀 때문에 수술을 서두르시다기보다는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지 또는 이제 조금 더 건질 수 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 때 부분 마취를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안검하수는 이런 근시, 난시, 원시 이런 동반된 굴절 이상이 있는 또 리스크가 좀 높고 같이 동반된 상사시라든지 뭐 안구진탕이라든지 여러 사시가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DBD라든지 눈에 얘가 좀 뜨는 게 뭔가 좀 이상해 보인다. 안검한 수술 후에 그런 경우에는 사시 전문가하고 한번 진찰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